연습 문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그 순서상 여러분이 과제로다가 연습 문제를 내줘서 여러분이 과제를 열심히 해보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풀어준 연습 문제 솔루션을 가지고 복습할 수도 있지만 수업 중간 도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실력이 전혀 안 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영상을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수업 중에 나오는 연습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각도보다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푸른 게 선생님이 푼 거와 일치하는지 유사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해야지 그냥 동영상만 쭉 들어서는 절대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큰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은 우리가 apply LUW 컨셉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LUW라는 건 또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뭐 인서트를 수행하거나 뭔가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하는데 이 덩어리를 한 번에 묶어서 반영하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둘 다 취소하거나 즉 all or nothing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샘플 프로그램은 요거고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고 카피 후에 트랜잭션 코드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프로그램명을 먼저 넣어야겠죠. SAP MBC 414 언더바 book 언더바 T. 그죠? 얘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 이름은 jetbookings 자기 번호로 카피하는 거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네이밍 룰이 또 제공해 주지가 않네요. 그죠? 창을 닫고 SE38로 한번 가보죠. 이게 툴이 가끔가다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버그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SAP MBC 414 언더바 북의 T. 그죠? 얘를 카피를 할 거고 카피할 이름은 SAP MZ bookings 언더바 자기 번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카피. 이럴 땐 또 네이밍 룰이 제한을 해주고 좀 뭔가 좀 맞지가 않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는 SE38에서 카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네요. 손이 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카피를 하고 관련된 인클루드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해주고 디비에이션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코드를 만들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의 속성 봤더니 모듈풀. 그럼 우리는 T코드를 만들 때 제가 모듈풀 T코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create transaction T코드 이름은 여기 왼쪽에 나오네요. get bookings 자기 번호 flight bookings. 우리는 스크린이니까 첫 번째 거 다이얼로그 트랜잭션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다시 한번 create transaction 여기 오른쪽에 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AP MZ bookings 언더바 자기 번호. 스크린은 당연히 몇 번? 첫 번째 하면 100번. 구위는 세 가지 구위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트랜잭션 코드까지 이제 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만든 거를 한번 또 즉 카피한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창 하나를 띄워서
트랜잭션 코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예약을 취소하는 기능이고, 이 뒤에 있는 버튼은 예약을 하는 기능 같아요. 그죠? 소스를 완벽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왼쪽 버튼은 예약 취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예약을 하는 버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0017 항공편의 기준 날짜를 하나를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취소하러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캔슬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세이브 버튼 누르면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17 항공편의 이 날짜에 예약을 누르면 이렇게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조회 모드고, 그래서 만약 고객이 2532가 아니라 전화 온 사람이 14번이다. 이렇게 14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부킹 넘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저장을 하다가 보니까 고객이 처음 고객이야. 기존에 없는 고객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Create New Customer 버튼 눌러서 신규 고객을 생성하는 기능도 여기 다 이미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화면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아마 심지어 여러분이 여태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는 화면보다 제일 많은 화면을 가진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를 쫙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약을 취소하는 화면은 300번 화면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200번 화면이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는 화면은, 즉, 부킹을 하는 화면은 300번 화면으로 다 되어져 있네요. 300번 화면에 301번 서브 스크린, 302번 서브 스크린, 303번 서브 스크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는 쫙 됐고,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마무리 지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복사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여러분 100번은 이니셜 스크린이고 200번은 예약을 취소하는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300번은 예약을 확정하는 화면이었죠.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h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를 완벽히 분석을 하거나 또는 즉 디버깅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냥 분석을 해도 되겠죠. 여러분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소스로 분석하는 게 좋다. 아니다. 나는 디버깅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캔슬을 하게 되면 이 캔슬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테이블이 우리는 S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S북에는 취소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가보면 S북이라는 테이블에 가보면 예약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0017의 날짜를 한번 아까랑 동일하게 10월 달 걸 한번 선택해 보죠. 요거였네요. 10월 27일.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약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얘를 만약 취소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죠? 여기 보면 캔슬이라는 요 컬럼이 있네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취소야 라고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테이블을 잘 분석을 하다 보면 S북뿐만 아니라 취소와 관련된 테이블이 이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 테이블은 뭐냐면 제가 열어볼 건데 그 테이블은 뭐냐면 S플라이트라는 테이블이라는 거죠.
자, 뭐 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0017의 10월 27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0017의 2020년 10월 27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레코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좌석수는 385자리인데 현재는 84자리가 예약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객 중에서 106번이라는 고객이, 그죠? 106번이라는 고객이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X가 세팅되는 건 당연하지만 요거는 다시 몇 수다 받게 돼요? 예약 좌석수는 83자리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83자리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썸, 그죠? 전체 합계 금액도 한 자리 줄였으니까 얘도 금액이 이렇게 낮춰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S북이라는 테이블만 변경돼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S플라이트라는 테이블도 함께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두 테이블이 동시에 변경되어야 되고, 두 테이블을 만약에 동시에 변경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All or Nothing 프린서플을 적용해야 되죠. 그럼 All or Nothing 프린서플을 적용하려면 우리는 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SAP의 LUW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SAP LUW는 어떤 게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Impletant Commit, Expletant Commit. Impletant Rollback, Expletant Rollback. 그래서 우리는 해당 명령어를 통해서, 즉 커밋이라는 걸 통해서 번들 처리한 걸 최종 반영하거나, 롤백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메시지 AX를 통해서 변경했던 내용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테이블이 동시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하나의 LUW로다 묶어서,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히 따지면 하나의 LUW 누구예요? 하나의 SAP LUW다 묶어서 이 두 개를 한 방에 처리해야겠다. 그죠? 왜냐하면 또 설명드리지만 여기는 X 처리해서 변경이 됐는데 이쪽을 만약에 83으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얘를 못했어. 여기만 취소 처리되고 여기는 줄어들지 않는 거지. 올로와 나싱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X 처리를 하면 여기도 반드시 83보다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만약에 X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 여기도 손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올로와 나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소스를 쫙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루틴 중에서 modify booking이라는 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 안에 어느 정도 encapsulate, 로직이 어느 정도 구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해당 서브루틴은 우리가 당연히 변경해야 될 부킹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터널 테이블을 통해서 취소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 개 받겠죠. 그죠? 여러분이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이제 읽고 스스로 파악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AP에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4개를 제공해 주 있다는 거죠. S북을 변경하는 함수가 2개. 하나는 A가 붙어 있고 하나는 A가 없고, 그 다음에 S플라이트를 변경하는 함수 A가 없고 A가 있고, 쌍으로 다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때, 즉 LUW를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건데, 교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게 맞는지, A가 없는 함수, S플라이트, S북,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건지를 잘 골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스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SAP에서 제안해준 함수에 가봐야지만이 어떤 함수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있겠죠. 함수는 SE37에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 S북, 그죠?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언더바 S북이라는 함수를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특이사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메시지 A, 그죠? 특별히 이상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언더바 S북 말고 또 뭐가 있죠? S플라이트. 이것도 업데이트 언더바 S플라이트. 보면 얘도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위해서 하고 있죠. 로직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자세히 로직을 쭉 살펴보셔야 돼. 저는 이제 쓱쓱 넘어가도 여기 문제가 특별히 안 보이는 게 보이지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언더스코어가 있는 함수를 보면 이 함수도 특별히 로직은 이상 없어 보이지만 그죠? 그래서 큰 무리수는 없어 보여요. S북 A 다 함수는 있긴 있어요. 함수는 다 있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하다가 정상적이면 메시지 I, 그 다음에 비정상적이면 메시지 E.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여러분 이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뭐로 하라고 그랬죠? 메시지 A, E가 아니라 메시지 A나 메시지 X로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함수는 좀 뭔가 이상해, 그죠? 뭔가 이상해. 그 다음에 심지어 업데이트를 하다가 서브 RC가 0이면 정상이면 해당 데이터를 읽고 메시지 I, 이건 뭐예요? 팝업 창이 뜨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때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임플리트한 커밋이 발생해. 그래서 이 함수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해. 여러분은 A가 붙은 함수들은 뭔가 좀 문제, 구조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A가 없는 함수로 한번 가보죠. A가 없는 함수로다가 한번 가보면 소스는 심플하지만 성공하면 그냥 성공한 대로 하다가 에러 나면 메시지 A 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더 적합한 것 같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한 거죠. 우리는 업데이트 sbook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업데이트 splite라는 함수 두 가지를 써야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했고 이 두 가지 함수 중에서 누가 먼저 호출될지 얘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얘를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스를 잘 보시면 서로 디펜던시가 있어요. 각 함수가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디펜던시가 있어. 디펜던시가 있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디펜던시가 있어. 부모가 먼저 태어나야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어.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함수들도 결국 뭐가 있다? 디펜던시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두 함수 중에 먼저 호출되어질 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서브루틴 안에서 우리가 함수, 적합한 함수를 찾았으면 그 적합한 함수를 또 올바른 순서대로다가 호출해라. 여기 이제 메시지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네요. 플라이트 부킹 업데이트 석세스 두 가지 다 성공하면 A34 그죠? 플라이트랑 부킹을 둘 다 업데이트를 실패하면 044 그 다음에 오버부킹 되면 045 그 다음에 해당 플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046 에러 그 다음에 체인지가 뭔가 무슨 이유가 됐건 성공되지 않으면 048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는 카피한 프로그램에 오셔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200번 화면에
사용자가 200번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죠? 그렇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죠. 200번 화면에 잠시 우리가 행이 걸리고 있었는데 200번 화면에 와서 해당 프로그램을 한번 쭉 보면 그렇죠?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요 collect modify data라는 건 화면에 있는 예약 정보를 기준으로다가 사용자가 취소를 체크한 놈만, 즉 체크한 것들만 여기다가 몰아주는 개념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또 그걸 어떻게 알았냐? 또 얘기하지만 저는 이 소스를 미리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분석을 다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ollect modify data라는 이 서브루틴은 화면에 있는 모든 예약 정보를 중에서 취소를 선택한 결로 들어온다. 궁금하시면 디버깅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디버깅하고 여러분이 창 하나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T코드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EA에 0017에 날짜는 뭐죠? 취소. 그래서 제가 만약에 2149 예약이랑 515 그죠? 2149랑 515를 캔슬을 찍고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GT 부킹스는 100개가 있어. 그죠? 이 서브루틴을 여기 GT 부킹 모디파이는 현재 0개. 얘를 만약에 실행을 하게 나면 지금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밑에 더블 클릭해서 보면 그렇죠? 고객 아이디 몇 번? 2149랑 515. 아까 우리가 취소 선택한 것만 일로 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으로다가. 여러분이 선행으로다 이게 파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변경된 것들만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로직을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modify 우리 서브루틴 이름 뭐라고 했죠? modify bookings. 그래서 bookings 여기는 using 어떤 얘가 필요한 거죠? 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 밑에 게 필요한 거죠? 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해서 서브루틴이니까 F01을 만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서 보신 것처럼 PT 뒤에다 타입을 써도 되지만 like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 이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인터널 테이블이니까 인터널 테이블을 조작하려면 항상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워크 에어리어, 로컬 워크 에어리어, 킹스 모드, like line of 일단 워크 에어리어를 이렇게 갖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요 예약 정보에는 그죠? 요 예약 정보에는 우리가 S플라이트 어떤 비행 스케줄을 취소해야 될지도 여기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약 취소된 것도 여기다 넘길 수 있지만 하나도 더 같이 넘기는 거죠. 요거랑 하나 더. 그렇죠? 플라이트랑 관련된 거. 그렇죠? 플라이트와 관련된 거. 플라이트와 관련된 건 몇 번 화면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에 부동하면 우리가 취소해야 될 건들은 요게 그죠? 요게 플라이트랑 관련된 거고 들어가면 요게 부킹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플라이트와 관련된 것도 같이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그건 몇 번 화면에 있어요? 100번 화면에 있죠. 봤더니 SDYN 언더바 CONN 갖다 그렸네요. 우리는 여기에 SDYN 언더바 CONN 이렇게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도 using P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면 함수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더 높았냐면 S북이 우선순위가 더 높았죠. 그래서 패턴 업데이트 S북. 여기는 누구를 던지면 돼요? 변경할 예약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던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되고, 케이스 SY 서브 H가 when 0일 때, when 1일 때, when 2일 때, 알 수 없을 때죠. 1일 때, 2일 때.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메시지 누구를 뿌리라고 했냐면, 그렇죠? 실패했을 때, 플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눠져 있네요. 일단 로직을 맞춰 넣어놔야겠네요. 성공이면 그 다음에 누구 해야 돼요? 업데이트 S 플라이트. 그렇죠? 그럼 성공이면 S 플라이트를 할 건데 이때 넘어가야 될 파라미터는 당연히 ps 언더바 sdyn 언더바 conn의 id. 여기 넘어가야 되죠. 여기는 con id, 여기는 field date. 익셉션 당연히 살려줘야 되고, 그죠? 익셉션 살려줘야 되고. 여기도 또 케이스 나오겠네요. SY 서브 IC가 when 0일 때, when 1일 때, when 2일 때, when 3일 때, when 4일 때, when others. the case. 케이스는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분리가 되지네.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S북을 취소 처리하다가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S북을 취소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048 쓰면 되겠네요. 048. 우리는 여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048. 메시지 A048. 그죠? 여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048. 여기도 048. 그럼 어차피 같은 거니까 굳이 여기를 1, 2로 다 쪼갤 필요 없이, 여러분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048. 그럼 얘는 성공이니까 성공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change 성공, 여기는 034네요. 얘는 메시지 S034. 1번은 언제 예죠? 1번은 봤더니 업데이트 페일리어, 플라이트를 업데이트 하다가 일어났어. 그래서 플라이트 업데이트가 에러가 났어. 그럼 44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A044. 그죠? 1번일 때 문제, 2번 플라이트 풀. 플라이트 풀이 나면은 뭐죠? 045. 저희도 045. 그다음 3번일 때는 flight not found. flight does not found. 046. 그죠? 046. 그 다음에 others. 이것저것 모르겠다. 왜 에러가 났는지. 048 해도 되겠네요. 그죠? 048.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에러 났을 때 롤백 같은 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여기에 롤백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메시지 A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롤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석세스 다음에는 우리가 커밋 해야 되나요? 커밋 워크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로직을 잘 살펴보면 자동으로 다 화면 이동되게 로직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커밋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를 액티베이션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했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창을 열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 그래서 우리는 취소하고 싶은 게 515를 취소하고 싶어요. 515. 그렇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 누르면 신텍스 에러. 그죠? 뭔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신텍스 에러가 있어요. 여기서 신텍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신텍스에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취소. 문제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515라는 고객에 대한 취소를 선택하고 제가 세이브 버튼 누르면 플라이트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나오는데 뭔가 메시지 처리가 덜 된 것 같아요. 515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515에 한번 가보죠. S21에 가서 S북에 가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이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넣는 거죠. 17번에 17 고객은 515. 내용을 한번 보면 한 건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취소한 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취소가 됐죠. 정상적으로다가. 그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죠? 515는 이렇게 취소된 게 보입니다. 그죠? 한 가지가 좀 아쉽네요. 성공일 때 메시지. 성공일 때 메시지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S034. 요 세 개를 던져야 되네.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 하면 돼요? read에서 요 세 개를 던지면 되겠죠. 완벽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디테일을 좀 더 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취소. 이번에는 1660을 취소해보죠. 1660. 그래서 세이브 버튼 누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17번에 업데이트 됐다. 잘 나오고, 그죠? 데이터도 한번 1667. 1667에 가보면 1667이 아니었나 보네요. 1660. 그죠? 1660에 가보면 데이터도 당연히 변경되어져 있고, 그죠? 변경되어져 있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렇게 취소되어져 있고, 우리가 완벽히 프로그램을 다 제어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엑서사이즈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LUW 컨셉.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LUW 컨셉이라는 거 언제 나와요? 하나의 테이블만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핸들링할 때는 all와 nothing이 적용해야 된다. 그죠? A라는 테이블만 변경되고 B라는 테이블은 안 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가 LUW 컨셉을 적용해서 둘 다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SAP LUW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LUW에다가 부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LUW가 있다는 건 테이블이 여러 개가 관계되어져 있는 거고 여러 개 테이블을 변경할 때는 어떤 오더로다가 먼저 변경할지도 의사결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부분은 보통 함수 안에서 하라고, 함수 안에서 처리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함수 안에서 처리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메시지 A를 통해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뿌려야 된다. 이러한 일련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우리가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내구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연습 문제에 있는 그 부분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물론 칭찬해주고 싶지만 이 선생님이 더 바라는 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 아예 처음부터. 그죠? 이 연습 문제에 있는 그 부분만 해결하는 거는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 수준엔 너무 수준이 낮아. 이 연습 문제 자체를 내가 화면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화면을 처음부터 모든 화면뿐만 아니라 지금 배운 내용을 다 응집을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